정책을 비교하는 그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남매일 부사장을 역임하신 박원우 나주시장 출마 예정자를 모시고 7번째 톡 콘서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참석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원우 나주시장 출마 예정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정 패널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시연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혁신도시 포럼의 조진상 운영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보조 패널로는 열린 플랫폼의 윤기한 운영위원님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송을 시청하는 도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정책에 대해서 묻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저희들이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우 출마 예정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이제 이력을 보니까 전국 시도 기자협회 회장, 그다음에 전라남 광주전남 기자협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전남매일 부사장을 역임하시는 등 오랫동안 지역 언론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셨어요. 이번에 그 나주시장 그 출마를 결심하게 된 그런 그 배경이 있으신가요? 예, 언론을 통해서 늘 우리 지역에 대한 정책들에 대해서 늘 접하고 고민하고 그 직업을 한 30년 정도 해왔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혁신도시라고 하고 있는 혁신도시 내에 있는 에너지 기업군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전만 해도 연매출 60조 원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 한계점, 그리고 원도심에는 지금 나주 몽문화라고 하는 정말 소중한 문화 자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관광 자원 아직 전혀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들여다보면서 출마를 좀 결심하게 됐습니다. 혁신도시 역량을 극대화하고 나주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정자께서 생각하고 계신 대표 공약을 2분 내외로 짤막하게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2분 좀 짧은데요. 우선 그렇게 해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예. 이제 2부, 3부, 4부에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도심은 저는 이제 관광으로 잡고 있습니다. 관광을 통해서 원도심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내에 들어와 있는 그 공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우리 나주 전역으로 좀 뻗어나갈 수 있도록 혁신도시의 공기업과 연관된 연관산업들을 통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혁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좀 생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메가 이벤트, 가칭 세계 에너지 엑스포 유치인데요. 메가 이벤트를 통해서 점증적 예산 방식에서 벗어나서 한 번에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보자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원도심은 관광으로, 혁신도시는 공기업의 연관 산업과 그리고 이제 생활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그 나주와 영산포 원도심의 공동화가 지금 심각한 그런 이제 상황인데 원도심 그 공동화의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방에 대한 그 소멸은 전국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나주 같은 경우는 좀 속도가 좀 빠르죠. 타적이 좀 빠른데요. 일단 일자리가 부족해서 청년들이 타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혁신도시 내에 이 이주 회원분들이 좀 생활 인프라, 학교 여러 가지 그 문제점 때문에 제대로 다 공기업 가족들이 이주 해 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좀 도심이 점점 슬럼화 돼간다고 할까요? 빈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급속하게 전기 여건이 악화되면서 그게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진단해 주셨는데요. 그게 사실 지방자치단체 힘으로는 풀기 어려운 과제들이잖아요. 전국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그냥 텅텅 비어가고 있죠.
어찌 보면 나주도 이제 빠르다, 나도 이제 우리 예정자님께서는 이제 고향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런 말씀하셨겠지만은 나주는 또 나은 면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혁신도시가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큰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 안고 있는 큰 문제도 있는데 좀 좁혀가지고 관광을 이야기하셨으니까 원도심에 대해서 관광이랑 또 누구나 또 관광을 이야기하시면서도 관광에 대한 대안을 막상 이제 이야기해 보면 또 만들기 어려운 것이 또 관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정자님께서는 나주시 원도심의 활성화 수단으로 관광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일단 나주의 원도심 권역을 저는 두 곳으로 나눴습니다. 영산포권과 나주권으로 나눴는데요. 일단 영산포권은 영산강을 가장 근접해서 통과하는 것이 영산포입니다. 영산포인데요. 영산포 지역은 영산강을 직접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영산강 위에서 직접 그 제트 스키 대회라든가 스피드 보트 대회 같은 걸 직접 국제 대회를 좀 유치함으로써 영산강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영산강은 좀 역동감이 있고 좀 활력 넘치는 그런 공간으로 좀 이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다는 좀 둔치가 있죠. 우리가 한 60만에서 70만 평으로 좀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 둔치를 직접 활용하는 그런 계획들을 좀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금성강에 약간 중심으로 뭘 또 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 것 같은데. 예, 나주권으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이제 금성관이죠. 금성관 쪽에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 그 현실 증강 플러스 메타버스를 같이 동시 구현하는 방식인데요. 조선 초기 때의 인물과 나주 사람들의 그 형상, 복장과 인물 그대로 복원해서 요즘은 저 현실 증강 시스템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만 쓰면 바로 조선시대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서 등장해서 거기에다가 각 캐릭터의 가상의 그 캐릭터에 인공지능을 탑재를 하게 되면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그래서 금성화이라는 게 이제 문화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건축물을 기반으로 한 관광 자원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존에 우리가 경주권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출퇴된 인물이 나중에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가장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IT 기술을 접목해서 관광 상품화하는 게 가장 큰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참신한 아이디어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나주가 가지고 있는 자원 플러스 이 혁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IT 자원을 과거와 미래가 접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영산강에는 이제 나주를 그냥 핵심 상징이죠, 상징 영산강이 그걸 활용한 이제 볼거리인데, 근데 이제 관광이라는 것은 사실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 싶을 때는 그 지역에 같은 친근함이랄지 아니면은 이제 브랜드 가치랄지 뭐 이런 쾌적함이랄지 이런 것도 추구하는 거 있거든요. 그걸도 중요하지만은 나주를 왠지 나주를 가보고 싶다, 뭔가 끌리는 게 있더라, 나중에 가니까 좀 쾌적한 맛이 있더라, 이런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혹시 이런 쪽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제 한두 마디로 이제 관광 산업 우리가 압축해서 말씀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이 일단 우리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가게 되는 그 지역 특유의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나주는 이제 관광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좀 브랜드 마케팅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좀 부실한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계속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고, 금성관에 또 하나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주천을 좀 관광 자원화해서 신수 공간으로 만들게 된다면 도심 자체가 좀 더 사람들에게 좀 포근함을 주고 또 관광 도시로서의 어떤 면모를 좀 제대로 좀 갖춰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나주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나주천에 대해서 환경부서에서 생태하천 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그 나주천과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보관은 좀 있으십니까? 지금 나주천이
세 가지 지금 컨셉으로 개발에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생태하천 보건 사업이 있고 풍수해 또 예방 사업이 있고 또 아래쪽으로 가면 차집갈로 이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부터 2024년까지 총 762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나 나주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나주천이 뭐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는 걸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의 형태가 서로 다른 세 가지 형태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어떤 좀 효율성이랄까요? 그렇게 좀 떨어지죠 사실. 근데 그 관광을 자원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집행되고 있는 예산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관광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좋고 또 수량도 좀 채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향후에 좀 중장기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도 수백억이 나주천에 투입이 되는데 별로 변한 것이 없고 예. 앞으로 뭐 풍수해 방지라든지 생태하천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모습이 없이 돈은 예산은 수백억 투입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투자해서 또 바꾼다.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보이지 않나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의 예산 투입 방식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간별로 좀 나누어져서 이렇게 전혀 다른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그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관광 자원화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싹 무시하고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한다. 이건 좀 사실 좀 정말 그 낭비적인 어떤 예산 투입이 될 테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어차피 24년까지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업들의 이 컨셉을 좀 방향을 좀 틀어서 관광을 좀 중점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지금 나주천 같은 경우에는 원벽이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걸 봐도 관광 자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벽이 좀 흉물스러울 정도로 좀 지저분한 상태인데요. 그것들도 청계천처럼 좀 예쁘게 좀 다듬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주천은 잘 아시다시피 근천입니다. 바닥이 이 모래다 보니까 물이 다 빠져버리는데요. 하상 정비부터 해서 물이 제대로 좀 찰 수 있도록 그리고 중간 중간에 스마트 수중 보라고 그러죠. 요즘은 보가 이게 이게 콘크리트로 있는 게 아니고요. 콘크리트 그 사이사이 철 구조물 이렇게 수문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물을 차단해내는 스마트 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미하게 된다면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인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강을 관광자원화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예. 스피드보트가 운행한다든지 예. 뭐 7, 80만 평에 이르는 둔치를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제 그러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거기 둔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둔치는 국토부 산하에 있는 육산청의 관할입니다. 관할이다 보니까 그 개발에 제한이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 기관 협의를 통해서 둔치 주변에가 대형 야외 풀장을 만들게 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제 제트스키 스피드보트 대회 이거 연계돼서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금성관 중심으로 메타버스를 구현하겠다고 또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메타버스 이런 것은 이제 가상세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나주시의 관광자원화 효과하고는 그 연관이 되지 않고 더구나 이제 그 최근의 관광 추세는 역사문화 관광보다는 생태 해양 관광 예.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주가 역사문화 자원 측면에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 가장 독보적인 지역이긴 하지만 담양이 관광객이 많다든지 순천 여수가 관광객이 많은 이유가 거기가 생태나 해양 관광이거든요. 그래서 나주는 역사 문화를 가지고 관광자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 각 지역적인 특색이 좀 있죠. 담양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제 중로군을 비롯해서 자연경관을 잘 개발 오랫동안 해왔었고요. 순천은 잘 아시다시피 국내 최대 규모의 순천만이 있기 때문에 그 생태 쪽 이렇게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가 쉽게 이루어졌었는데
우리 나주도 물론 좋은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원도심에 좀 관광을 집중하다 보니까 나주 목문화 쪽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산강 같은 경우에도 다른 한강과 낙동강에 비하면 영산강은 관광 차원화되고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포도 때 하나 띄워놓은 게 좀 관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관광을 차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주대교죠. 영산대교에서부터 죽산보까지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수량도 많고요. 경관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게 곡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국제 스피드보트 대회를 개최를 하면서 항공 촬영을 하게 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이런 광경이 연출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메타버스 부분은요. 요즘 메타버스가 그렇죠. 가상 공간에서 그 안에서 경제 활동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돼 있죠. 저는 그래서 현실 증강하고 같이 접목해서 이제 우리 나주 같은 경우에는 금성관이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협소합니다. 그 달랑 하나 있죠. 좀 나주 관하는 지금 관아터를 좀 발굴을 하고 있는 단계고 그 하나 있는 금성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좀 고글만 써서 고글만 쓰면 바로 조선시대 사람이 등장하고 거기에다 인공지능 탑재된 캐릭터와 대화가 가능하고 그걸 우리가 계속 그걸 기반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붙잡아 두려고 하다 보면 거기다 나중에 이제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메타버스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현실 증강이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제가 혁신도시 활성화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제 공약을 좀 보니까 거기 상가 공실료를 줄이는데 뭐 대안이 있으시다 이제 그러셨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혁신도시 상가 70% 이상이 비어 있거든요. 공실률이 그래가지고 한 7,000개 이상의 상가가 비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 갖고 계신지. 지금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은 진짜 정말 엄청납니다. 저도 사무실이 혁신도시에 있는데요. 아마 70%가 다 될 겁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게 인구 대비 상가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건데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구 600개 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로 보다 많은 인구가 들어오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늘 혁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대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교육 문제 그리고 생활 인프라 이 부분들을 해결하면 혁신도시 쪽으로 사람이 몰려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해결 방안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메가 이벤트, 세계 에너지 엑스포라는 메가 이벤트와 학교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문제를 말씀하실 때 한중고등학교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전남교육청은 보편성 그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고등학교 그 설립을 지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물론 교육이라는 게 이제 특정 지역에 한해서 교육을 펼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 정책이 있고 광역 교육감이 추진하는 교육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 전체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편적 교육을 중시하는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한정공대 특별법을 좀 손질을 해서 부속고등학교를 만드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법이 충돌할 때는 특별법이 상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개정해서 한중 공대 부속 고등학교를 추진한다면 그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제 한전 그 공고라든지 기존에 있는 그 전남과학고, 전남외국어고 이런 것도 이미 특목고고 나주에 있고 그게 기숙형 학교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남과학고 외국어가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한전 고등학교가 있어야 이유는 있나요? 물론 이제 한전 공대를 설립하고자 하는 한전 고등학교를 만들자고 하는 그 자체도요. 이제 우리 지금 혁신도시로 들어와 있는 이 공기업 임직원 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나주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가족을 동반해서 이주해 오지 못하고 또 혼자 이주해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고등학교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우리가 나주에 있는 이 교육 시설로는 한계점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그걸 빨리 판단해서 그분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만들어내야만 그분들이 가족을 동반해서 이주를 해오고 그로 인해서 우리 혁신도시 인구가 당초 목표인 5만 넘어서 7만, 10만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 고등학교가 만들어진다면 임주군뿐만이 아니라 인근 광주라든가 다른 지역에서까지도 우리 한정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해서 나주에서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 정책을 만들어내게 되면 인구는 유입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광주만 보더라도요. 우리 봉선동 쪽에 이렇게 아파트 값이 비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예전에 좋은 학교들이 있었고 좋은 학교 옆에 또 좋은 학원들이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사람이 여기서 몰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 교육 문제는 인구 유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는 이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 고등학교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기 나주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쭉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뭐 해결 방안도 이제 일부 이야기하셨는데 그 해결 방안이 정부로 움직인다, 법을 고쳐야 된다, 뭐 이런 거가 관련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물론 그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주시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 나주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장이 된다면 나는 이 일부터 해보겠다. 여기 지금 이야기 안 하셨을 건데 이게 중요하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다른 쪽에 교육 문제를 하겠다, 어떤 뭐 법을 만들겠다 하는 걸 말고 나주시장이 돼가지고 나주시장의 권한으로서 시급히 해결할 일은 뭔가 그건 뭘까요? 요즘 그 나주 시민들 뉴스에서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 환경 미화원 채용 비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고 계신데요. 저는 공무원의 인사 체계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이 일을 하는 만큼 대우를 받는 것은 공무원 일 잘한다고 해서 봉급부터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승진으로 보장이 돼야 공무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데요. 지금의 나주시 인사 체계로는 그런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이 승진으로 연결되는데 글쎄요, 저는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틀에서 공무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주를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내부에서부터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공무원들이 나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펼치는 그런 자세가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건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 가장 안타까운 게 공무원들이 뭐 일 안 한다고 이게 아니고요. 공무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러나 시민들이 생각하고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게 사실이고요. 비근한 예로 바로 우리 앞에 있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그 혁신도시 한복판에 있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가 고구마 밭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무원들부터 좀 이렇게 각성을 해서 새로운 나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인사 시스템 그리고 노력한 만큼 승진으로 보장해주는 인사 체계가 반드시 빨리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에너지 엑스포 유치를 공정과제 채택협의회에서 이걸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예. 근데 나주는 조그만 축제도 사실 별로 없어요. 광주 전남 지역에 한평 나비 축제도 있고 요수에서는 엑스포도 개최하고 순천에서는 순천만 정원 그런 박람회도 열고 그래서 큰 그런 이벤트들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데 나주는 좋은 자원을 갖고도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놓을 만한 축제도 없고 이벤트도 없고 그런 도시에서 세계 에너지 엑스포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목표를 잡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좀 여수 관광 여수라고 그러죠. 1년에 관광객이 무려 1,30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수가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했는지 보면 참 부럽습니다. 우리 나주도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는데요. 우리 나주가 단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예산 편성 방식에서 좀 뛰어넘는 획기적인 것들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에너지 엑스포를 제가 이제 목표로 잡았는데요. 그때 여수 세계 박람회에 투입됐던 그 예산이 1조 9천억에 달합니다. 우리 2조 원에 달하는데요. 우리 이제 나주가 만약에 세계 에너지 엑스포를 유치한다면 몇 조 원대 예산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수 상공인들, 여수 시민들이 오랫동안 민에서 주도한 유치 활동을 벌여왔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의 힘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주 시민들과 같이 힘을 합해야 가능한 이야기고요. 일단 그 첫걸음으로 100대 국정 과제에 넣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대선 조직으로 세계 에너지 엑스포 유치 준비를 좀 꾸려서 제가 위원장으로 지금 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는데요. 많은 나주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나주 시민들의 열망을 새로운 정부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대 국정 과제에 넣어놓고 그 이후에는 나주 시민들의 역량을 모아서 반드시 세계 에너지 엑스포를 나주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각오입니다. 윤기한 의원님, 저 보조 패널 좀 질문해 주시죠. 네, 약간 다른 질문입니다만, 뭐 전국 어디나, 뭐 대선 후보든 또 시장님이든 뭐 많은 분들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라고 인식은 같이 공유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된 나주에지만 앞으로 이제 여기 빛가람동을 중심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 내가 시장으로서 이런 청년 정책을 펼치겠다 하는 보관이 있으실까요? 일단 우리 나주는 초고령화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늘 정책을 노인 정책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끌어와야 나주가 계속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요. 일단 저는 청년 정책은 청년 창업가를 나주로 좀 끌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창업가들은 좀 자본이 별로 없죠. 자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주시에서 활동할 수 있는 좀 터전을 마련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수도권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그 곳들을 건물들을 좀 지어야 됩니다. 짓고 그 공간들을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끼, 너희들의 기술력을 여기다 한번 펼쳐봐라. 그렇게 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나주로 좀 끌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쪽 광주 전남의 인재만을 겨냥해서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을 겨냥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나주역을 중심으로 한 투자 선도 지역에 스타트업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한전을 비롯해서 에너지 기업분들을 통해서 서로 이제 같이 공생하는 거죠. 같이 이제 공동 발전하는 건데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기업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그 젊은 창업가들에게 인큐베이팅 해주고 또 그 청년들이 가지고 만들어낸 그 제품들을 또 그쪽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협업체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나주시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청년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씨앗 정도는 뿌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거기 그 나중역 주변 투자 선도지구에 청년들을 위한 지식산업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창업할 수 있게 한다는 이제 그런 게 큰 요지 같은데 예. 혁신도시에도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있지만 다 비어 있고 예. 상가 건물에도 위에 사무실에 텅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비어 있는데 혁신도시에는 그 많은 빈 건물 놔두고 또 나중역 주변에 투자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이미 지정되어 있지만 거기에 또 그걸 만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젊은 창업가들과 먼저 얘기를 해봤어요. 일단 나주라는 것을 우리가 KTX가 다니고 있지만 굉장히 멀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좀 연구원이거나
어떤 다른 것을 같이 겸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가 이동 시간이 짧은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주변이 중요하다 그것은. 그렇죠.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도 나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이 혁신도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일단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공간을 갖고 있던들 서울 수도권에 있는 젊은 창업가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 혁신도시에는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건 정말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는 또 이 급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이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나주역과 여기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인데도 그렇게 멀게 느낀다는 말이죠. 젊은 점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이 공급자 입장이 아니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KTX 바로 옆에서 여기서 일 보고 다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이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몇 분 만나봤는데 뭐 제가 물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젊은 창업가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나주는 너무 멀다. 그럼 그들을 끄집어 올 수 있는 그 유인력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리는 멀지만 KTX를 타면 바로 옆에가 있다라고 해서 그들을 끌어올 수 있는 뭐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인하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와서 성과를 내게 되면 좀 더 넓은 공간을 찾게 되겠죠. 지식산업센터가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넓은 장소를 찾게 되면 자연스럽게 클러스터 구조로 유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면 시간이 갈수록 더 확산될 것이다라는 구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시청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 지금 했던 거. 한 분께서 대중교통편도 이렇게 오고 가고 그 공간에서 이제 확산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편도 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으셨습니다. 방금 이제 제가 그 질문 하나 내보냈는데 사실 청년들은 도시로 가려고 서울로 가려고 그렇습니다. 나주로 웬만하면 잘 안 오거든요. 근데 몇 명이라도 오려고 보니까 좀 KTX에서 갔다 왔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편에는 이런 또 비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오게 빨리 이게 가깝게 오게 하면 되잖아요. 대중교통을 나주 역사하고 여기하고 셔틀버스 자주 그냥 그야말로 리얼타임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쉽게 와가지고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향이 될 수 있을 건데 지금 그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제가 생각이 나서 네, 아니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부하는 사람에서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그리고 들어오려고 하는 청년들 입장을 늘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네. 거기서 답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있는 청년들도 빠져나가는 이 판에 여기 서울에서 정말 뛰어난 인재들을 끄집어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제공을 해서 끄집어 당겨주는 게 저는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1분 이내로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민선 7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단체장 여러 번 뽑아오셨죠, 나주 시민 여러분. 나주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여건이 점점 더 좋아져야 되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점점 더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나주가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해야 할 시기입니다. 새로운 나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과거는 좀 눈여겨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